인도의 제약산업을 보면요. 정말 거대한 역설 그 자체입니다. 흔히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리잖아요.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인도의 경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놀라운 약속과 또 그만큼의 위기가 함께 숨어 있습니다. 오늘 바로 그 복잡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시작돼요. 아니, 이게 말이 되나요? 약을 만들어내는 양으로는 세계 3등인데 정작 그걸로 버는 돈은 14등이라니. 이 엄청난 격차, 바로 여기서부터 인도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가 나옵니다. 이 거대한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길은 이렇습니다. 먼저 특허권 강탈이라는 아주 도발적인 사건에서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성취이자 비극이 됐는지 볼 거고요. 이어서 신뢰의 위기와 중국의 숨겨진 영향력을 파헤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로에 선 인도의 미래는 과연 어떨지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. 이 모든 일은 1970년대 인도라는 나라의 제약산업, 아니 어쩌면 국가의 운명 자체를 바꿔버린 하나의 급진적인 결정에서 시작됐습니다. 이 질문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? 단지 우리 피부색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명이 죽어야 합니까? 제약업계의 한 선구자가 당시 총리에게 던진 이 한마디가 말 그대로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. 의약품이라는 게 더는 어떤 기업의 이윤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된 거죠. 인도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도 과감했습니다. 법을 바꾸는 거였어요. 서구에서처럼 약 그 자체를 보호하는 물질 특허 대신에 약을 만드는 방법, 즉 공정만 보호하는 특허를 도입한 겁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아주 쉽게 말해서 똑같은 약이라도 다른 레시피로만 만들면 합법이라는 뜻이에요.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복제약 생산, 즉 역설계를 허용해 준 셈이죠. 보세요. 정말 간단하면서도 기가 막힌 공식이 만들어진 거죠. 서구에서 비싼 신약이 나오면 인도 화학자들이 그걸 뜯어서 분석해요. 그리고 살짝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약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생산하는 겁니다. 이 단순한 전략이 인도 제약산업에 어마어마한 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엄청난 혁명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. 인도를 개발도상국의 약국이라는 영웅으로 만들어준 바로 그 전략이 동시에 아주 뿌리 깊은 문제들을 만들어냈거든요. 그 결과 무려 10,000개가 넘는 공장들이 정말 말 그대로 우후죽순 생겨난 거예요. 근데 이 공장들이 전부 다 똑같은 공식을 따랐어요. 복제하고 생산하고 무조건 더 싸게 판다. 시장은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터가 된 거죠. 바로 이 지점이에요. 이게 바로 인도의 엄청난 성취이자 동시에 비극인 거죠.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 됐지만 그 성공은 창조적인 혁신이 아니라 모방 위에 세워진 성이었어요. 결국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현재의 생존과 맞바꾼 셈입니다.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이 시대도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상이 바뀌었거든요. 인도가 WTO, 즉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국제적인 룰을 따라야만 했어요. 결국 2005년에 물질 특허가 부활하면서 예전처럼 마음대로 복제약을 만들던 특허 강탈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. 산업 전체가 생존을 위한 대수술에 들어가야만 했죠. 이 그래프가 지금 인도가 처한 딜레마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. 보세요. 수출액은 2배 넘게 뛰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죠. 그런데 미래를 위한 투자, 그러니까 R&D 지출은 거의 그대로잖아요. 덩치만 커졌지 속은, 그러니까 체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. 자, 이렇게 덩치만 키우다 보니까 내부에서부터 곪기 시작합니다.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, 바로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.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바이오콘 스캔들입니다. 인도의 대표적인 제약사가 신약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를 건너뛰려고 규제 당국자에게 뇌물을 주다가 현장에서 딱 걸린 거예요. 숫자를 보면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얼마나 구조적인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. 인도 규제기관의 1년 예산요, 미국의 FDA랑 비교하면 글쎄요, 4%도 채 안 됩니다. 이런 자원으로 과연 그 수많은 약들을 제대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게 가능할까요? 사건이 진행된 걸 보면 더 놀랍습니다. 5월에 임상시험 면제 판정이 나오고 한 달 뒤에 뇌물이 오갔는데 그 돈을 건네는 장소가 바로 사법기관이 파놓은 함정이었던 거죠. 시스템 내부의 부패에 대한 최악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. 그런데 부패가 끝이 아닙니다. 인도 제약산업에 더 큰 아킬레스건이 있었으니
바로 국경 너머에 있는 숙명의 라이벌, 중국입니다. 이거 보세요. 정말 충격적인 숫자 아닙니까? 인도에서 만드는 그 수많은 약들의 핵심 원료, 그러니까 API라고 부르는 것에 무려 70%가 단 한 나라, 바로 중국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. 쉽게 말해 인도라는 거대한 약 공장은 사실상 중국산 연료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죠. 이건 정말 심각한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인도 제조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제약업의 생명줄을 가장 큰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의 손에 맡겨놓은 꼴이니까요. 정말 만약에 중국이 이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. 자, 지금까지 제약산업 얘기를 쭉 했지만 사실 이건 인도라는 나라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이 사례를 통해 인도의 더 큰 경제적 여정을 엿볼 수 있거든요. 결국 인도는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나라예요. 한쪽 얼굴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적인 규모의 생산을 해내는 엄청난 약속과 잠재력이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다른 쪽 얼굴에는 부패라는 신뢰의 위기, 중국에 대한 의존, 그리고 모방을 넘어서 진짜 혁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아주 힘겨운 과제가 새겨져 있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과연 인도는 이 내부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100% 터뜨릴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이 구조적인 한계에 발목이 잡혀서 영원히 가능성만 있는 나라로 남게 될까요? 인도 제약산업이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쩌면 인도의 미래 전체가 결정될지도 모릅니다.